안녕하세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팟캐스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건강한 바운더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심리검사를 전공으로 한다고 하면 저에게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클리닉으로 검사를 받으시러 오는 제 클라이언트들도 가끔씩은 본인의 MBTI 타입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실행하는 검사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격검사와 MBTI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한참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점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TV를 보면 가끔씩 저는 INFP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거두절미하고 MBTI 타입을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INFP라면 introvert, I니까 내성적인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제 MBTI 타입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데요. 한참 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 테스트가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바로 그 결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성격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가 왜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MBTI를 배운 적도 없고 클리닉에서 사용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검사는 성격 검사든지 아니면 기억력 측정 검사든지 간에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검사를 사용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BTI는 이런 검사들과는 달리 심리학자가 아닌 한 열정적인 가정주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MBTI의 개발 과정을 들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MBTI의 첫 두 글자 M, B는 Myers, Briggs의 첫 글자인데요.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심리학적 타입의 영향을 받은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MBTI인데 재미있게도 융 대신에 브릭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인 캐서린 브릭스의 공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사벨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그녀의 아버지,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MBTI의 개발과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패밀리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MBTI가 여전히 학계에서 과학적인 성격 측정 도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히 MBTI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인데요. 가장 큰 매력을 들여보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성격 타입을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단 4개의 축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자신이 가진 여러 측면을 긍정적으로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BTI 타입을 통해서 인정받은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 타입을 잘 개발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타입을 알아서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본인이 겪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쉽게 접근하고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심리학자로서 MBTI는 과학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검사가 많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좋은 검사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MBTI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것이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적인 검사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그냥 아이스 브레이커로 쓰는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는 대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분은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는 영향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신뢰성 있게 기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신문에서 보는 오늘의 운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넘 이펙트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1949년에 한 심리학자가 성격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별자리 운세를 성격 검사 결과라고 제공하고, 이 검사 결과가 얼마나 본인들의 프로파일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4.2점, 심지어는 참가자들의 40%는 5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 MBTI처럼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기술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입니다. 둘째로, 성격 검사 자체의 딜레마인데요.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향성, 외향성처럼 주위를 보면 분명히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데, 더 확실한 것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성격보다는 외부 요인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적응하고 반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MBTI가 지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프로파일이 바뀌고, 심지어는 여러 번 검사를 하면 짧은 시간 내에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양한 프로파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모든 검사는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MBTI가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매력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하게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인간 관계와 사람의 성격을 단순화해서 간단하게 프로파일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변화무쌍하고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고 엇갈리는 성격 요인과 정신세계의 다양성을 관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확실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람의 관계보다는 프로파일 타입을 통해서 나와 잘 맞는 사람, 내 그룹의 사람과 특별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성격 타입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성격 타입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과 외부 환경, 심지어는 미래의 동반자는 조심해야 될 사람, 나의 참 존재를 방해하는 요소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인생의 과제인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진실된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MBTI에 대해서, 성격 검사에 대해서는 한 학기를 강의해도 부족할 텐데요.
짧게나마 MBTI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성격 검사와 건강한 정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심리 검사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다양한 검사의 옵션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전문 임상 심리학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 중에서 심리 검사에 대한 훈련을 받고 오랜 경험을 가진 임상 심리학자들의 심리 검사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제가 가장 추천할 만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중독, 특히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